성공한 사람들이 특별한 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대부분 하지 않는 것을 실천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도 이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공과 행복을 마음껏 누려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비긴앤디입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참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누구는 어디로 해외여행을 다니고 누구는 명품 가방을 사며 또 새로 뽑은 차를 자랑하는 인스타를 올립니다. 나도 여기서 뒤처지고 싶지 않아 발 빠르게 움직여 여행을 다녀오고 새로 산 명품 가방을 들고 동료의 결혼식장에 가며 식사 자리에서 지갑과 함께 자동차 키를 꺼내 놓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카드 결제일이 다가오면 정신이 번쩍 들고 월급날만을 기다리며 초조해집니다. 메비우스의 띠와 같은 이 무한 굴레 속에 모두 같은 월급을 받는 처지의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다 같이 점점 더 가난을 향해 달려갑니다. 오늘의 책 부와 성공을 부르는 12가지 원칙에서는 우리가 직장과 사업, 다양한 삶 속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고민하고 선택하는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저자 게리 바이너척은 연쇄 창업가이자 CEO입니다. 그는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동네 와인 가게를 연매출 600억 원의 미국 최대 규모 온라인 와인 브랜드로 키웠고 자신이 창업한 베이너 미디어라는 디지털 에이전시는 정직원 900명이 넘는 연매출 2천억 원의 기업으로 키웠습니다. 현재 자신의 SNS에는 3,400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고 비즈니스 업계에서 가장 미래지향적인 인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게리는 자신에게 부와 성공을 가져다 준 12가지 법칙을 소개하는데요. 이 법칙을 따른다면 돈과 명예를 뛰어넘어 매일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돈을 좇아서 살고 돈에 쫓기는 삶이 아닌 진정한 성공과 행복,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방법을 3가지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확신을 가지고 인내합니다. 사람들은 호기심이 부족할 때 새로운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자신이 모르는 것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갑니다. 예를 들어 게임은 아이들이나 즐기는 오락거리로 가볍게 치부하고 관심을 두지 않았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게임은 주요 산업으로 자리를 잡았고 뛰어난 실력의 게이머들과 이 스포츠의 콘텐츠 제작자들은 매년 수백만 달러를 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의 세계 최고 선수인 페이커는 연봉으로 70억 정도를 받는다고 합니다. SNS도 마찬가지입니다. 취미에서 멈추지 않고 퍼스널 브랜딩을 통해 나를 드러내면서 인플루언서로서 다양한 사업을 펼치는 이들이 많습니다. 당장에 먹고 살 걱정으로 하기 싫은 일만 하다가 삶을 마감하는 것은 요즘 같은 시대에 참으로 억울한 일입니다. 나의 재능에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그 재능을 펼치고 살아가야 합니다. 많은 스포츠 선수들은 젊은 나이에 은퇴 시기를 고려하는데요. 이때 계속해서 배우고 앞으로 나가고자 하는 강한 욕구와 확신이 있다면 은퇴하더라도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고 한탄하는 대신 이제 겨우 30 중반이고 앞으로 새로운 일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기대에 부풀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에 확신을 가지고 일하는 멋진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내 안에 확신이 생겼다면 쉽게 단념하지 않고 끝까지 밀고 나가는 끈기가 필요합니다. 끈기는 집요한 노력입니다. 끈기가 있다는 건 나는 이 일을 하는 과정이 너무 즐거워서 다른 사람들이 걸림돌로 여기는 것들도 얼마든지 돌파할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자세입니다. 게리는 20대 중반 아버지의 와인 가게에서 근무할 때 친구나 지인들이 술을 사러 종종 자신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들은 비싼 샴페인을 구매했고 게리는 그 샴페인을 자동차 트렁크에 실어주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게리는 아버지의 와인 가게에서 일하는 판매원이었습니다. 그런 시선이 달갑지 않았지만 그때마다 도리어 끈기를 가지고 일했습니다. 친구들과 비교해 자신이 뒤처진다는 생각이 아닌 자신의 전략을 믿으며 강력한 동기부여를 얻었고 결국엔 앞서 소개한 대로 연매출 600억 원의 와인 브랜드로 키워냈습니다. 자신감이 없으면 자신이 믿업지 않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끈기 있게 행동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결국 사람들의 시선에 전전긍긍하고 눈치를 살피게 됩니다. 게리는 책임감을 다른 사람을 탓하는 데서 발생하는 고통을 멈춰주는 브레이크라고 말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문제 해결에 임하면 도리어 우위에 서게 되고 더 큰 힘을 갖게 됩니다. 또한 모든 일에 긍정적으로 변하고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친절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지게 되면 다른 사람을 비난하며 낭비하는 시간을 건너뛸 수 있습니다. 책임감 있는 태도를 지속적으로 보일 때 어느샌가 주위에서 인정과 지지를 받고 자신의 능력을 통해 놀라운 성과와 결과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야망과 비열함을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야망에 취해 자신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며 소중한 것을 망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을 서슴지 않습니다. 좋은 의미에서 야망은 건강하고 즐거운 것입니다. 앞뒤 살피지 않고 자기 기분에 취해 폭주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이 무엇이고 그것을 왜 이루어야 하는지 생각했을 때 단지 사람들에게 멋진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습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고 그래서 내 꿈을 빨리 이루고 싶어 욕심을 부리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데까지 이른다면 이건 분명 잘못된 모습임을 스스로 깨달아야 합니다. 인내심을 배우지 않고 무조건적인 사랑만 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성장했을 때 일이든 인간관계든 자기 뜻대로 풀리지 않으면 당황합니다. 너무 심하면 희망을 버리거나 분노 조절이 되지 않아 문제를 더 키우기도 합니다. 인내심을 키울 훈련의 기회가 부족했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서도 이 복잡한 세상에서 늘 불안함을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승진을 기대했지만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잠시도 기다리지 않고 화를 내며 사표를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단기간에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싶은 이들은 결과에만 집착할 뿐 과정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일의 과정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 꼼꼼하고 여유롭게 일하며 당연히 결과도 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함의 대부분은 자신감과 인내심의 부재에서 나오고 거기에 조급증까지 더해지면 결과는 참담해집니다. 야망보다 야망을 품고 나아가는 과정을 더 중요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인내심은 우리가 더 큰 꿈을 꿀 수 있도록 도와주는 꼭 필요한 도구입니다. 나이가 어떻든 또 직급이 어떻든 그 모든 것을 떠나 내가 꿈이 있고 여기에 확신이 있다면 인내하면서 끈기와 책임감을 가지고 나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확신과 끈기를 가진 우리에게 성공과 행복은 이미 우리 눈앞에 놓여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둘째로, 나를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사람들 중에는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고 그저 세상에 멋있어 보이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 소개에 무턱대고 자신을 사업가라고 적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SNS나 실생활에서 자기보다 훨씬 잘난 사람을 만나면 왠지 마음이 불편합니다. 혹여라도 자신의 부족한 점이나 단점이 드러날까봐 불안을 느낍니다. 정확한 자기인식을 갖기 위해서는 현재 자신의 모습을 사랑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완전히 받아들이면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무섭지 않습니다. 거울 속을 향해 자신의 부족한 면이나 단점을 얘기하는 건 스스로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고 정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신감을 가지면 자기인식에 더 쉽게 이를 수 있습니다. 나의 단점과 문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나면 세상이 달라 보이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윤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에 대한 관심은 많지만 요리를 만드는 재능이 부족하다면 뛰어난 요리사를 구해 사업을 하거나 맛집을 소개하는 SNS를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솔직해질 때 자기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자기인식에서 더 나아가 자신의 현재에 감사하며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몇 가지 질문에 대해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매일 물을 마시고 배불리 밥을 먹고 있나요? 지금 다니는 직장이 싫다면 이직할 수 있나요? 집에 제대로 된 화장실이 있고 초고속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가요?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약 7억 8,500만 명의 사람들이 아무리 목이 말라도 기본적인 식수조차 얻지 못하고 있으며 8억 2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영양실조라고 합니다. 전 세계 167개국에서 4,030만 명의 인구가 현대판 노예로 살고 있고 심지어 미국에서도 2,100만 명은 인터넷 연결선이 없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기본 생활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와 비교해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에서 사업을 하거나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이미 대단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얼마나 축복받은 존재인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나쁜 날들이 많더라도 세상 인구의 절반 이상이 집에 제대로 된 화장실도 없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게 되면 많은 것이 변하고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도 달라집니다. 내게 없는 것을 부러워하지 않고 가진 것에 진심으로 감사한다면 일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은 우리를 더욱더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으로 만듭니다. 긍정은 미래나 성공적인 결과에 대한 희망과 자신감을 말합니다. 긍정의 반대인 부정은 어떤 일이나 상황에서 최악의 면만 보거나 최악의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어 희망이나 자신감이 부족함을 말합니다. 자신의 미래에 대한 희망과 자신감을 가지면 원하는 결과에 도달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긍정의 힘입니다. 일의 위험성도 알고 원하지 않는 결과를 마주할 가능성도 잘 알지만 잘 될 거라 믿으며 끝까지 추진하는 힘입니다. 뜻은 이해하는데 긍정적으로 사는 게 쉽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 두려움이 많거나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은 긍정적이었다가 또다시 실패를 맛보고 상처를 받고 싶지 않습니다. 이럴 땐 자신을 믿는 마음을 회복해 자연스럽게 긍정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긍정적으로 변하려면 나를 끌어내리는 사람들과의 접촉은 가급적 줄이고 밝고 긍정적인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좋은 내용을 담은 책이나 영상들을 통해 스스로를 믿고 긍정 에너지를 채워야 합니다. 긍정은 부정보다 목적지로 가는 그 과정을 더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목표나 꿈에 대한 자신감이 충만하면 매일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즐겁습니다. 만약 목표를 이룰 것이라는 긍정적인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끈기를 가질 수 있을까요? 정상에 오를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간다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끝까지 발걸음을 옮길 수 있을 것입니다.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간다면 오르지 못할 산은 없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부족함이나 실패를 가리기보다 마주할 줄 알고 지금이라도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해야 합니다. 감사와 긍정에서 오는 에너지는 불안함이나 분노 또는 실망에서 오는 에너지보다 강력하고 더 오래 지속됩니다. 나 자신을 바로 알고 인정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고 긍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해 나갈 때 더욱더 성장한 나 자신과 함께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공감하며 친절을 베풉니다. 게리는 페이스북과 트위터의 초기 투자자로 그의 개인 자산 가치는 1,700억 원이 넘습니다. 두 회사의 가치를 알아보고 투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회사들이 세상과 소통하는 공감을 비전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감 능력은 인생의 많은 문제들에 대해 해답을 제시합니다. 인간관계의 기본일 뿐 아니라 성장과 발전의 동력입니다. 예를 들어 상사가 조금 더 적극적인 모습이 필요하다고 말한다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구박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과 함께 조금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자세한 피드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게리는 자신의 SNS나 콘텐츠에 악플을 남기는 사람에게 직접 댓글을 달기도 하는데요. 댓글은 댓글일 뿐이고 악플을 단 사람이 컨디션이 안 좋거나 일이 잘 안 풀려서 아무에게나 화풀이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며 넘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짠한 마음이 듭니다. 더 나아가 악플을 단 사람의 계정을 쭉 살펴본 후에 사진을 정말 잘 찍으신다고 한마디 더 남길 때도 있다고 합니다. 공감은 강할수록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능력입니다.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는 듯한 강하고 터프한 행동이 쿨한 것이 아니라 공감과 친절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과 태도가 더욱 멋진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라도 솔직함과 함께 친절한 자세를 잃지 않는다면 문제가 해결될 확률이 높습니다. 설령 라이벌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도 한결같이 친절한 상대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기는 어려운 법입니다. 친절함을 보이면 상대방도 마음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거친 바람이 아니라 따뜻한 햇살에 외투를 벗는 동화 속의 나그네처럼 친절함이 가장 강한 것이며 끝까지 살아남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긍정적인 평판과 존경을 받고 싶다면 겸손은 필수 조건입니다. 특히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의 경우는 겸손하지 않고는 성공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 겸손과는 거리가 멀고 자기만 잘난 줄 아는 사람이 큰 성공을 이루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다들 기쁜 마음으로 축하해주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 사람의 친구나 동료들이 함께 기뻐하지 않고 뒤에서 손가락질한다면 그 성공은 결코 성공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실패한 삶입니다.
축구에서도 경기 중에는 집중해서 페어플레이하고 그 후의 결과에 승복하고 승패를 떠나 깔끔하고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팀을 보면 오히려 더 멋지고 인정하게 됩니다. 사업에 실패했을 때 가장 힘든 건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지만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는 가슴 깊숙이 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시선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문제를 해결하는데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겸손하면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대처가 가능합니다. 사업 자금이 부족하면 더 작은 평수의 집으로 옮기면 됩니다. 얼마든지 생활 방식을 바꿀 수 있고 살림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하루빨리 재기하는 데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게리가 좋아하는 겸손의 뜻은 세상 속 자신의 위치에 대해 편안하게 이해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전에는 겸손을 남을 존중하고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낮은 태도라고 하는데 저는 여기에 조금 덧붙여서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낮지만 아주 높은 태도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타인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느낄 수 있으면 어떤 상황이 와도 무서울 게 없을 것입니다. 타인의 생각과 상황을 이해하고 친절히 배려하는 겸손한 마음이 있다면 어느 곳에서든 인정받을 것이며 꼭 어려운 일이 닥쳐도 그동안의 베품이 큰 눈덩이처럼 돌아와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타인을 세워줄 때 오히려 내가 더 높이 서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눈에 보이는 성과와 실적으로 평가받고 대우받는 세상입니다. 어느 대학을 나왔고 어느 기업에 취직했으며 집은 어디에 구했고 자가인지 전세인지 참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결과라면 당연히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정말 성공하고 싶다면 인간성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빠르게 목표를 이루고 싶어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든 말든 상관없다는 태도 대신에 나도 할 수 있다는 확신에 찬 여유와 함께 그 과정을 즐기며 인내할 수 있는 사람. 허례허식에 둘러싸이지 않고 실패도 인정하며 진짜 나를 알고 감사함으로 긍정적일 수 있는 사람. 직책이 높더라도 고압적인 태도 대신에 직원들을 배려하며 어느 위치에 있더라도 겸손히 편안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만 목매달다 보면 번아웃이라는 현상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세계 최고 실력의 바둑 선수들도 시간을 너무 의식한다면 집중력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80세 정도입니다. 1930년에는 58세였고 1880년에는 39세였습니다. 1930년에 살았다면 30살에 이미 인생의 반이 지나간 것이고 1880년에 살았던 사람들은 30세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인생의 모든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남은 9년 안에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와 비교하면 현재 기대 수명은 엄청나게 늘었고 우리에게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조급해하지 말고 우리의 인생과 목표 달성 시간표도 조금은 멀리까지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충분한 시간이 있고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오늘 하루도 성공에 더욱 가까워지는 중입니다.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끝까지 해내는 태도와 나 자신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함께하길 바라며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비긴핸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